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딱딱한 시사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경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네, 역시 같은 이름을 가진 개그맨이시죠? 김경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왔어. 김경진이 왔어. 코앞까지 왔어. 네, 두 분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세상 사는 얘기를 좀 못생기긴 했지만 개그맨 김경진 씨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진 씨. 변호사 김경진 씨는 정말 못생긴 것 같아요. 예,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나도 코 커. 예,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방송, 예, 정말 신명나게 해볼게요. 지은 씨,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연락처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집은 어디예요? 자,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트위터 없어요?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를 놓고 토론해보는 이슈 파인더 시간입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 참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 기업인데요.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맥컬리 컬킨은 알아요. 나홀로 집에 스킨 이렇게 해가지고 인프란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몰라. 아니 그 국내 저 옛날 맥콜이라고 음료수 있었잖아. 예, 있었죠. 네, 그거 무슨 상관 있나요? 동생인가? 백숙인가 당숙인가? 친척인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아마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회사 아닙니까? 회사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컬리 인프라. 네. 예? 기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변호사님 노안 있으세요? 실은 내가 변호사가 아니거든.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개그맨이거든.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경진입니다. 아이 김 변호사님, 이 맥커리 인프라가 어떤 회사입니까? 예, 이번에 그 광주 있잖아요. 네. 광주 제2 순환도로 네. 1구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노안이세요?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이거. 대본은 괜히 있어요? 아니 그래도 변호사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라는 단체가 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광주시랑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가요, 지은 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갈등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근데 상황인데요. 아니 당연히 기업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라든지 지하철 네. 이거는 공적 자원이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건데 어느 그렇죠. 정도 그 이익의 폭은 약간 줄이는 그러니까 것도 여기 괜찮지 보니까 않나? 지하철 9호선도 아마 맥커리가 투자를 한 저 모양인데. 9호선이에요. 저 가양역. 네. 예, 이거 요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많이 타거든요. 얼마 전에 9호선 뭐 작년 봄엔가 500원 올린다고 아마 얘기가 나왔다가 그냥 슬그머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또 올린다고요? 그 올리겠다고 회사에서 했다가 서울시에서 그냥 올리지 마 이러니까 그냥 그럼 안 전 올리겠다. 버스 타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버스 타겠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타야지. 그 이게 맥커리가 뭐냐면 그 저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들어온 무슨 외국계 투자 자본인가 봐요. 근데 이 투자 자본이 이제 시설 운영권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요금을 책정을 하는데 일부러 이 회사의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돈을 그냥 이렇게 뭐 지하철을 운영한다 또 이 순환도로 운영한다 이러면 거기서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정부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광주시에 보조금을 많이 달라 이래가지고 국가 돈을 좀 전문적으로 빼먹는 기업인 모양이에요. 아 근데 그런 기업한테 왜 일을 주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만들던지 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그러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직접 만들었으면 됐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 돈을 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면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10% 정도 이익은 반드시 나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투자를 해서 이제 10% 이익을 국가에서 나게 해줄게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10% 정도는 그러면 확실히 보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0%를 보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회사를 손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익을. 그러면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한 10% 정도의 돈을 추가로 끌어다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회사에 있는 자본을 그냥 이렇게 빌려 자기가 대주주가 이렇게 회사에다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예, 이자로 그걸 가져가 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그 회사는 뭐 격리 없어요? 회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맥커리 사장이 아마 김경진 씨처럼 좀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예? 저처럼요? 상태가 좀 덜 좋은 것 같아. 예. 아니 자기 회사 돈을 그냥 그런 식으로 쑥 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써버리고 그 정부 서울시에다는 그냥 우리 돈 이익 안 남으니까 당신네들 약속한 돈 주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맥커리 회사 주주들이 하는 짓들이거든. 예. 근데 그거는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경진 씨 가서 좀 한번 상태가 어쩐지 그 대주주들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대주주 네. 뭐야? 네. 누구야? 나와. 뭐란 말이야? 근데 그 호주 사람일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호주 기업이면 근데 영어가 약한데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뒷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호주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실은 배후에는 한국에 이렇게 뇌물 받은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아니 그런 얘기만 그런 있어. 나도 이야기가 있다, 맞는지는 이런 틀린지 거죠?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호주에 어쨌든 뭐 맥쿼리 신지 아니면 맥쿼리 회사인지 이 맥쿼리를 앞세워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검은 돈이 이 지하에 이렇게 돈들이 흘러다니면서 이 호주 회사를 앞세워 와가지고 실은 그런 방식으로 한국의 서울시라든지 광주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냥 슬금슬금 빼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한 겁니까? 김경진 씨가 한번 좀 조사 확실하냐고요? 나도 몰라. 몰라요? 아님 말고 아니 말고. 아님 말고. 네, 지금 광주시장이 그 국정조사를 요구한 만큼 우리도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런 헌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고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12사단 을지부대. 저도 갔다 왔어요. 몇 사단이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12사단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 양구의 21사단 백두산부대. 형제요. 반갑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는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헐! 앞으로 앞으로 근데 앞으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친구 중에 그 교회나 절에 이렇게 독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제 주변에 예 독실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간혹 가다가 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군이라는 게 예, 예, 전쟁 맞습니다. 나면은 이제 예. 적군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마 그런 데 가서 내가 총 잡고 적을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럼 있거든요.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제인 거예요? 징역 가죠. 20대에 이런 훌륭한 인력을 네. 병역 거부를 한다고 해서 징역을 보내는 건 조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봉사활동. 예, 좋은 일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로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체복무도 진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총 들고 적군을 안 죽이겠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의 핵심이 있는 거니까 네. 대체복무를 좀 시키되 뭔가 좀 위험하고 좀 힘든 일로 진짜 아까 경진 씨 말한 대로 한 5년씩 5년씩. 군대 가는데 지금 21개월인가요? 군대가? 저 때는 좀 많았어요. 25개월. 25개월. 네, 25개월. 지금은 아마 21개월. 21개월. 요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아마 18개월 줄이겠다고 네, 뭐 했다가 공약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슬그머니 이제 음. 들어가고 있는 이런 아. 상황인데 근데 18개월이면 진짜 적다, 그죠?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지은 씨도 갔다 와요 한번 한번 삭발하고. 가볼까요? 네. 18개월이면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예, 위해서.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여성도 의무복무하는 걸로 이제 법도 의무복무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대체복무를 아마 위험하고 좀 힘든 일에 한 5년씩 갔다 오라 이러면 아마 그런 부작용은 이렇게 대체복무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으니까 위험하고 힘든 일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전방에서 전방금. 지뢰 제거. Calm down. It's never the first one. 지뢰질. 아, 그런 거 네. 위험한데. 그건 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일이라. 아니면 아니면은 그 네. 멧돼지한테 네. 그 잔반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나 그거 하는데 실제로 네. 그런 잔반을 있나요? 갖다 주는데 멧돼지가 한 네. 20마리가 몰려오는 거야. 20마리가. 20마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멧돼지. 멧돼지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 못 봤죠.
멧돼지 먹어봤어요? 네. 같이 먹으러 가요. 이따가 한번 네. 네, 그러면은 병역 거부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떤 또 판단이 내려질지 궁금한데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군 범죄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한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정말 국격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아 이게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예? 네. 로마엔 로마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왜 우리가 미국 군인들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경지 씨 왜 아 그런 제가 거?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네.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 이래요. 네. 그 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쉽게 넘어오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사고 치는 미군들은 수류탄들이잖아요. 이게 폭탄들이잖아요. 폭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제거해줘야 되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나라가 그 분단 국가고 그래서 생명성도 많이 받는데요. 아 미군들이 미군들이 아. 근데 이렇게 돈도 많이 받는데 한국 그리고 와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사고나 치고 사고 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로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군인도 외국 나갔을 때 아, 예, 나도- 그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은 예. 한국에서 죄를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고 상태가 좀 덜 좋긴 한데 예, 예. 그 이라크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협상하기 나름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뭐 한국 군인이 가령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 곧바로 이라크 경찰이 체포해서 그냥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 협상이 되면 그때는 이라크 경찰이 그냥 잡아가둘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체결된 것처럼 뭐 강간범이라든지 살인범, 뭐 현행범이나 아니면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협상이 체결돼 있으면 특별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아, 근데 이제 대체로 이게 군인들이 외국의 군인들이 가서 주둔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주권이 약하거나 그 나라가 뭔가 좀 아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나라 정권의 집권층들이 아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 군대가 요구하는 대로 협상을 거의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주둔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현재 미국하고 체결된 조약 비슷하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거기가 사고 치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죠? 맞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군에서도 네. 이런 범죄 군인이 있잖아요. 네. 그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네요. 근데 이건 라이언 일병이 아니고 그냥 사고 뭉친데 사고 일병 구하기. 사고 일병. 사고 일병 구하기. 아니 근데 김경진 씨는 저기 12사단 있을 때 사고 안 쳤어요? 저요? 예. 영창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뭔 사고 쳤어? 두들겨 맞다가 걸렸어요. 때린 게 아니고. 두들겨 맞았는데 예. 구타 유발죄래요. 이거 조금 위험한 얘기니까. 얼굴이 좀 덜 그러면 생겨가지고. 제가 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왜 우리나라 법안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개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그 법, 예. 그런 협상에서 네. 관련된 법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 바뀔 수 있어요. 바뀔 그거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그 미군 군인들이 뭐 경찰 매달고 가고 이렇게 경찰 칠 뻔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사고도 우리나라 경찰이 그냥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심지어는 미군 부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약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눈치를 보느라? 일단 미국이 센 나라기도 하고 음, 또 지금까지 보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 두렵기도 하고 그냥 미군이 있어주는 게 좋게 좋게 좋다라고 넘어간다. 생각을 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예? 네.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거 좀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진 씨가 가서 피켓 시위 한번 해봐. 누구한테 하면 돼요? 어?
누구한테 하면 돼요? 지은 씨랑 같이 람보한테 가서 할까요? 람보한테. 어디 가면 되나요? 네, 이게 참 우리 정부 그런 국격에 관한 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부강한 조금 좋은 나라가 돼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남길 만한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화 비트 보셨어요? 어릴 때 잠깐 나온 거 그 기억. 정우성 형님 나오는 거. But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때리려고 할 때 네. 정우성 형님이 딱 막아요. 네. 그러면서 재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네. 딱 이러는데 음,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딱 때리려고 하는데 재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바로 바로 귓방망이 한 3대 맞고 네. 바로 정신 차렸죠. 네.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셨나요? 예. 이렇게 담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올릴 만큼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혹시 학교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학교 2013? 이번 거 못 봤어요. 이번 거 못 보셨어요? 예.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에 여기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복수 담임제라고 음. 한 반에 담임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예.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그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니까 음. 불편하더라고. 불편했어요? 예, 좋은 예.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저희 때 그 복수 담임제가 뭐였냐면은 1번부터 25번까지는 A반. 그 이유는 반을 B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욱더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음, 이렇게 고민이나 그런 걸 상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오니까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자꾸 훅 들어오니까 약간 부담을 불편했어요 저는. 네. 아니 그 부르기를 뭐 A 단임, B 단임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라고 아니, 불렀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 단임, 김 단임 뭐 이렇게 불렀는가? 부를 때 어떻게 선생님한테 담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 조회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이렇게 조회 불렀죠. 조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조예요? 두 분이 그것까지 번갈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근데 몰라 나는 복수다님을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담임 선생님 두 분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 누구야 하고. 예, 변호사님 술 끊으세요. 왜? 예? 왜? 안면 인식 응. 그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글쎄 경진 씨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걸 헷갈리진 않죠. 담임 선생님 얼굴이 뭐 쌍둥이도 아니고 예. 그렇구나. 헷갈리진 않아요. 예. 근데 아마 네. 지금 네.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학생들 학교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금전 갈취라든지 또 학교 폭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담임선생님 한 분보다는 두 분이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복수담임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 네. 선생님들이 일어나 저러나 좀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럼요. 일도 네. 많으시고 힘든데 그 학생도 착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쁜 학생은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쉬는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보통 이 금전 갈취, 네. 폭력 이런 건 쉬는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복수 담임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제 생각이에요. 저도 복수 담임제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네.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또 어떤 의견으로는 그 현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네.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근데 궁금한 저희 상황입니다. 때 이제 복수 담임제였어요. 네네. 저희가 그 83년 돼지띠 음, 몇 차죠? 5차인가 6차 교육과정. 네, 아마 5차일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창 변화의 시기에 있었을 때 그 네. 복수 담임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체감할 때는 똑같았어요. 별로 효용이 예, 예. 없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별 불편이 없었고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고. 그 입장까지 모르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비슷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학교 측에 또 올바른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거 학교에 네. 경찰을 배치시켜야 돼요. 경찰까지요. 예, 그래야 이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뭐 체육 네.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오히려 분명히 공권력을 해결 투입시켜야 방법이 돼요. 있을 거예요. 공권력을. 아니 오히려 네. 좀 지은 씨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더 집중 약 올려요. 더 약 올리고 더 네.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요. 학교에 그런 올바른 해결책과 그리고 적합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4천만 원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이렇게 집 산 사람들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또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는 빚 내 가지고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잖아요. 네. 집값은 떨어지면 결국은 은행빚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집을 그렇죠. 팔아도. 그러면 고스란히 빚만 남는 거잖아요. 음. 지금 김포라든지 저쪽에 뭐 인천 영종도라든지 뭐 전국의 신도시 지역에 그렇게 빚내서 집 샀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대전에 월평동이라고 네. 그 대전의 강남 같은 강남 지역이에요. 네. 예, 거기가 한창 핫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게 또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그러면서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아버지 월급의 반을 그냥 이자로만 날렸고. 그러니까 지금 예. 뭐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유형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있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그런 하우스푸어들이 네. 정말 많은 시점이라고 그래서 아마 생각되는데요. 월급을 한 달에 이제 네. 보통 가장들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 아마 대출 보통 요새 집값 아무리 싸도 한 5, 6억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이자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고 그러니까요. 네,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집에 줘서 이제 생활하라 그러면 사모님 그냥 화가 나니까 맨 그냥 지나가다 강아지랑 그냥 발로 한번 팍 차고 아니 그렇게 100만 네.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5장 만들어 가지고 네.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완전 거덜날 뻔했죠. 예. 아니 그 그런 카드 환경 자체가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버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예? 거기서 이제 이자 나가고 네.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생활이 안 되니까 또 카드를 긁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카드 이자도 비싸요. 카드 요새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 받으면 네. 연 이자가 한 5% 6%안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카드 하면은 기본으로 한 18% 20% 이자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카드 이자 비싸가지고 사람들 또 카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기 그 무슨 사채. 그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네, 광고에 많이 예. 뭐 무과장, 무도 무과장. 나오고. 무대가리도 나오고 네. 심지어는 비행기 옆에서 뭐 비행기에서 전화하면 비행기 옆에 낙하산 갖고 와서 현금 주고. 네. 싼나 네. 막 유혹의 손길이 그렇게 네. 오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하다가 사실 뭐 이렇게 뭐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서 그냥 순간 술 한 잔 마시고 뿅 가가지고 2, 30만 원 양주 시켜서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처음에 100만 원 그렇게 싸나머니 가서 빌렸다가 나중에 200, 300 이렇게 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원래 그런 대출 선전 이런 것들 못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안 한국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중파는 안 나오고 네, 케이블 케이블에만 같은 데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네. 예. 외국은 아예 대출 광고 자체를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대요. 그게 맞는 법 같아요. 그렇죠. 왜 네. 하고 싶으니까 네. 대출 광고 보면은 보고 싶으면 뭐 3초 이내에 뭐 돈 입금시켜 줍니다. 네. 나도 한번 그 돈이 필요한 경우에 네. 바로 전화에 손이 갈 그런 네.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막 네. 내 돈 마치 갖고 내 돈인 마냥. 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사람들 나중에 깡패들 보내가지고 빚 갚으라 그러잖아요. 진짜요? 네. 하루에 전화 어. 30분씩 해버리고 문자 남기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빌려줄 때까지는 정말로 이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쓰시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공짜는 없으니까. 네. 예. 맞아요. 아 그게 또 이제 그 범죄 그 깡패 예. 그쪽이랑 연관이 돼 있네요. 네. 그 또 안 갚으면 안 되죠? 안 갚으면 안 되죠. 갚아야죠.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깡패가 때리면서 자꾸 돈 갚으라고 해요. 때리면 신고해도 돼요. 근데 아. 이제 욕하면요? 욕해도 신고해도 돼요. 여기 신고해야 돼요? 예, 근데 요새 깡패들이 욕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쫙 자국 나가지고 여기 몇 번을 깨면 사람이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빚은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정중하게. 다루시는군요. 아니 이지희 씨 빚을 갚으셔야 그렇죠. 이게 와가지고 네. 변호사님 잘 어울리신다. 어, 부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래? 아니 근데 부업이 아니고 주업이야 주업. 우리 변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계시니까. 아,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못 모르고 빚내 써서 이렇게 부도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미국 경제가 한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네, 거품 때문에. 그렇죠. 맞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이제 거품. 빚을 안 갚게 되면 결국 이제 신용 불량자 불량자. 되고 또 신용 뭐 이렇게 파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버는 재산에서 한 50% 60% 정도를 한 5년간 갚으면 이제 국가에서 면제시켜주긴 하는데 네. 그 5년 6년간은 정말 한 달에 소주 한 병 안 먹고 그냥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만 그거 나중에 면제해 주잖아요. 김경진 씨는 빚내본 적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아직 3번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엄마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학자금 대출. 그래요. 아이고 갚으려고 하니까 아유, 힘든 거예요. 예? 친구들도 학자금 내가- 대출 많이 받았죠. 내가 그렇게 몇 천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수업을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예? 맞아요. 대학 등록금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사립학교 이공계통은 한 학기에 뭐 500만 원, 700만 원짜리. 500, 600 500, 넘어가죠. 600. 네. 그러니까요. 음. 이 수업도 뭐 12주 맞죠? 네. 16주 정도. 16주? 네. 16번에 뭐 그 정도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립대 같은 데는 한 학기에 100만 원 받는다는 것 같은데. 네, 시립대는 시에서 또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많이 재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사실은 시립대 100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거 보면 네. 사립대학은 사실 네, 너무 많이 좀 받는 이렇게 학생들 경향이 없지 않아 팍 있죠. 등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네. 야 너 수업료 좀 싸졌니? 약간 싸졌대요. 야 그럼 좋겠다 그랬는데 수업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업이 줄어드는 줄고 게 있군요. 장학금 혜택이 줄고 그러면서 그럼 또 결국엔 수업료를 네. 등록금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또 사립대학들이 네.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못된 사립대학이 얼마나 웃기냐면 교수님들을 정식 교수를 안 써요. 강사분들 전부 그냥 시간 강사로. 근데 시간 강사 얼마 주냐?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주나요? 한 시간에 4만 원. 한 시간에 4만 원이요? 4만 원. 5만 원. 아. 그러면 봐봐요. 학생들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앉혀놓고 네.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3시간 강의하고 나면은 뭐야 15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사립학교가 얼마만큼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에 5, 600만 원씩 받아먹고 뭐 강사들한테는 적게 이제 돈도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사장이요. 이사장님 어디다 쓸까? 이사장.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하긴 요새 사립대학 가보면 네. 좋아요. 뭐 이렇게 빛가번쩍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건물 세우고 네. 그 안에 무슨 카페 배에도 카페 뭐도 들어와 있고 네. 예, 헬스장도 만들고 막 예.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비싼 돈에 그 거기 가서 커피 뭐 3,000원, 4,000원짜리 사 먹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좋은 것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돈 뭐 벌고 메가박스 뭐 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만든다고 들어간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에.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이거 네. 사업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러니까 자꾸
예? 등록금 때문에 이 빚이 늘어가지고 지금 네. 벌써 959조예요. 천조를 천조, 눈앞에 두고 네, 있어요. 천조. 넘겠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게 그러니까. 천 개 모여야 존데 그게 네. 거기서 959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 그 이사장님들 돈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는 뭐 사립학교에서 주식 투자하다 돈 날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네. 근데 왜 사립학교는 이사장만 있어요? 김 사장은 없어요? 박 사장은 왜 없을까 진짜. 어. 우리 거성 엔터테인먼트 박 사장인데. 그러니까 어. 최 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아, 찾아보면 있겠죠, 뭐.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가계 부채 문제 정말 근본적인 원인 뭐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해결 방법은 네. 없으니까 자꾸 이 빚이 문제가 늘어나는 거 생기는 아닙니까? 해결 그렇죠. 방법 있어요. 네. 월급이 많아지면 돼요. 맞아요. 월급이 많아지면 빚을 누가 내요?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뭐 학교 수업비 등록금 그리고 뭐 아기들 학원비 예? 그리고 집값 뭐 이렇게 이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이번 논평의 주제는 4대강 수습 어떻게 해야 할까인데요. 새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복구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4대강 수습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평 들어볼 텐데요. 먼저 개그맨 김경진 씨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1분씩 번갈아 가면서 논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한 분에 3분씩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그맨 김경진 씨 먼저 시작해 주시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그 강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아시죠? 그럼요. 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 나일강, 황하 문명, 황하강,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기억하는 거 봐요. 예. 잘하셨네요. 4대강 문명, 이 문화 문명의 발상지 자체가 이 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4대강 역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뭐 기사에서 봤을 때 뭐 이 녹조가 굉장히 심해서 뭐 녹차랄 때라고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이 큰 네, 강 변호사님께로 시간 넘어갈게요. 큰 강 네. 제가 김경진 씨 말을 받아서 해야지. 근데 진짜 강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만 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야만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자랄 수 있고 또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을 건설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이 사람 생명이라든지 모든 것에 번성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얼마만큼 우리 주변에 잘 흘러가는가가 중요하고 또 물이 일정한 수량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그 한 5월 하순부터 한 8월 말까지 이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댐을 만들고 물을 좀 가둬놓기는 하는데 이게 댐을 만들면 물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데 이게 고여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보다는 좀 이렇게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4대강도 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조그만 소형 보라고 해서 네, 댐이잖아요. 김경진 씨. 예. 저희 집에 그 물고기를 길러요. 아로하나라고. 예. 아시나요? 네. 아로하나? 살아있는 화석. 1억 5천만 년 전에 살던 물고기. 왜 기르는데 저희 집 수족관이 4자입니다. 가로폭 120cm. 120cm 그 수족관 여과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물이 예? 원체 대형어가 있다 보니까 응가도 많이 싸고 거기에 맞게 이제 여과 시설 해주는 것도 제가 쓴 돈만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여과기 사는 데만. 근데 이런 작은 수족관 이런 것도 이런데 그 큰 강에다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뭐 한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결국 물이 좋지 않잖아요. 썩었잖아요. 네. 녹조도 많이 생기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다시 또 해체하려면 그동안 들인 돈이 있는데 그니까 예?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애시당초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호사님, 물고기를 길러봤으면은 이렇게 안 했지. 변호사님 발언해 주세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설치한 게 댐도 아니고 음. 살짝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물이 걸려가지고 물이 밑에서 썩으면서 계속 이제 물고기 죽은 물고기들 이렇게 떠올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겨우 심지어는 겨울에도 지금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니까. 근데 환경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철거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철거하자니 지금 건설하는데 20조 들어갔잖아요. 근데 철거하는데 또 20조 쓰고 또 철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여름에 그 녹조라테처럼 여름 되면은 물은 지금 뿌옇게 지금 부영양화 돼가지고 속에서 썩어가고 물고기는 죽어나가고, 근데 이걸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좀 기술적으로 이 수질을 뭔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네. 같아요. 김경진 씨 마지막 발언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길러서 말씀드리는데 여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물리적인 여과도 있고요, 화학적인 여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데, 이 박테리아 제가 그 한 병을 샀는데 한 5,000원씩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4대강에 다 부으면 얼마가 들지? 어. 꽤 될 거 아니에요. 오경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강이. 그죠? 그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느 강에서 나타났다고요? 메소포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오케이. 네. 그거예요. 예. 강조하고 싶네요. 그걸 제가 외웠다는 걸.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던가. 에이, 아니에요. 예. 여튼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예. 반 실패죠. 변호사님 일단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이 돈은 몽땅 쓰고 20조나 쓰고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인정도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빨리 좀 정확히 문제점 찾아가지고 이걸 좀 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충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도 중간에 뭐 수초를 심든지 뭔가 좀 생물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 보러 오세요, 저희 집에. 물이 정말 깨끗해요. 깨끗합니까? 네, 네. 지금까지 두 김경진과 함께하는 릴레이 논평 4대강 수습 방안에 대한 논평을 들어봤습니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이번에는 두 김경진 씨가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벌이는 말빨 경진 대회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국민연금은 과연 필요한가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새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는 그런 예고 등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김경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필요하다는 찬성의 입장, 개그맨 김경진 씨는 국민연금은 필요 없다라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연금 지금 폐지론이 왜 나타났냐고요. 제가 못 받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연금을 내도 막상 저때 되면 연금이 없어요. 받을 수당이 없다고요. 근데 왜 내냐고요. 저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60세 이후인가요? 60세 이후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 그걸 알려줘야 내죠. 이게 국민연금이라는데 국민 기부금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 주면 될 거 아니야. 책임지고 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책임지고 줄게. 아이, 그리고 일단 어른들이 먼저 타 먹어야지.
부모님 연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요 받으셔야죠. 김경진 씨 본인은 못 받더라도 일단 김경진 씨 부모님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연금 못 하면 되겠어? 많이 냈으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김경진 씨 부모님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머니 두둑하게 살다 가시면 되고 김경진 씨 때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산 잘 운영해가지고 돈 벌면 김경진 씨한테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세대들이 또 세금 또 내면 김경진 씨 연금 탈 수도 있지만 물론 못 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 난 이게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노후를 생각하고 연금을 내는데 못 받으면 내가 왜 내냐고요. 지금 예? 아까 보셨잖아요. 그 가계 부채가 959조예요. 이 빚이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라도 타고 김경진 씨 형님 사촌 형님 세대라도 타고 그 앞에 형님 아버님 세대 얼마나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려고 고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그 고생한 대가로 해서 조금 연금 낸 거 본인들 연금 낸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이 타 가서 노후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고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면 일단 그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좋지 뭐. 그건 저도 원하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안 낳지 않습니까? 예. 자녀를 안 낳아요. 예. 생산층이 없다고요. 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 뭐 노령화 사회라고 해서 예. 점점 연금 타는 사람은 많아지고 예. 그게 나까지 오겠냐고요. 아 근데 네? 오겠냐고요. 모르지. 근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석유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아, 그러네. 예. 뭐 국민연금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데 투자를 잘하면 그런 데서 돈이 또 이익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못한다고 지레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고. 저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인터넷 기사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네. 국민연금을 이제 받지 못한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또 그런 기사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를 못하는데 네. 네, 이걸 굳이 내야 되냐? 네. 내고 싶지 않은데 또 그게 의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인데 의무인데 네. 나 군대도 갔다 왔어요. 네. 나 진짜 이 허약한 몸 가지고 최전방에서 소총 들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연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예. 아마 앞으로 30년 동안은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고갈될 일은 없고 이제 김경진 씨가 이제 나이 먹으면 한 30년 이후부터가 지금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면 돼. 세금을 좀 그 사람들이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연금 재원을 이렇게 보태주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크게 고갈될 필요 없이 몇십 년 더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갈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국민연금 없애버립시다 하는 것은 혹시 저 닭이 크다가 저게 뭐 병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아예 저 닭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좀 키워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을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 제 주변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네. 애시당초 했으면은 네. 괜찮았을 텐데. 근데 국민연금이 일종의 이제 보험 저축 플러스 보험 비슷한 성격인데 저금이나 보험에 들게 되면 이게 이제 사기업체들이 하는 거 아니야. 삼성생명, 무슨 흥국생명, 무슨 생명 주식회사. 그럼 사기업체들이 이 보험을 운영하다 보면 자기네들 이익을 남겨먹기 위해서 사실은 보험 가입자들한테 정상적인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띄어먹지는 않고 국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붙여주려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김경진 씨처럼 젊은 사람들 세대까지는 그 돈이 지금 남아서 갈까 말까 지금 그 걱정이 되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진다면 사기업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기업 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예요. 아,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에이, 그거는 그래요. 몰랐어요, 사실. 에이, 예. 그래서- 저는 에이. 국민연금 낼 돈으로 차라리 장기 적금을 들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제 생각이 틀렸네요. 틀렸죠. 맞는 줄 알았다고요. 예.
근데 국민- 제가 받지 못하는 연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아니 받지 못한다고 장담할 필요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메꾸면 되죠. 근데 그 네.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 오르는데 네. 그 돈의 가치가 일정하겠습니까? 그 가치에 맞는 예, 물가 상승의 그 비율에 맞는 그 네. 연금을 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연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네.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결국 방법은 돈 많은 부자들이 좀 세금 좀 많이 내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 내면 어떡해요? 안 내면 국가에서 이제 국회 그렇게 세금 많이 걷겠다는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세금 많이 걷도록 해야죠. 그러면 세금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연금을 실행하는 나라가 맞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지금 최근에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북유럽 국가 일부는 이제 연금이 거의 고갈돼가는 그죠, 없어졌죠.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40년이나 50년 되면 없어질 것이다.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 네.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음, 꼴찌라고요. 네.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상황은. 애들 많이 네. 나가지고 그 애들이 일 많이 하면 또 고갈 안 될 수도 있어요. 김경희 네. 씨도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제가 낳으세요. 많이 나야겠네요. 예. 그래서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아니 그냥 변호사님이 대출해 주실 거예요? 초가 상권에 살면서 그냥 애 많이 낳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결혼 자체가 힘든데 거기 또 애까지 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또 부채가 늘어날지 몰라요 지금. 예. 예? 그- 그런 상황에서 연금까지 내려가면 지금 허리가 힙니다. 예, 등골 빠진다고요. 예. 그러나 저는 고생한 사람들 또 노후에 수입 없을 때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예, 그 확실한 그런 해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보장성이 없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타실 거 아닙니까? 예, 타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 이 시점에 뭐 맨날 보면은 국민연금 폐지론 하면서 국민연금 고갈된다. 그럼 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용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운영할 것이다. 그런 해답을 보여주면은 저도 기분 좋게 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니까 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면 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 김경진이었습니까?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김경진이 책임집니다. 네. 진짜죠. 예. 이렇게 지금까지 두 김경진과 함께하는 말빨 경진 대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 보내드렸습니다. SISA. 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흥미진진한 토크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 100 Mary. 여보세요. 나야. 진짜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줘, 제발. 돈이 없어서 그래. 내 나이 30 이렇게 돈 벌기 힘들다면 내 나이 30 결혼 잘해서 발자국 칠래 소박하게 내 월급 88만원 뼈 빠지게 주말엔 편의점 알바 묘하게 손님이
정말 많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서른에 돈이 없네. 연애를 못해. 왜냐면 돈이 없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 난 차도 없어. 애초에 돈이 없어. 차비조차 없어. 서른에 돈이 없네. 밖을 못 나가. 왜냐면 돈이 없어. 근데 학자금 대출금은 남아있어. 내 나이 30 이렇게 돈 벌기 힘들다면 내 나이 30 결혼 잘해서 발자국 칠래 내 나이 30 이렇게 돈 벌기 힘들다면 내 나이 30 결혼 잘해서 발자국 칠래 내 나이 30